친구들 저녁 잘 챙겨 먹었어요? 오늘도 엄청 덥죠? 이제 진짜 여름 날씨 같아서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래도 더울수록 또 음식도 너무 많이 차가운 거 먹거나 또 실내에서도 에어컨 많이 트니까 냉방병도 조심하고 이렇게 건강 유의하면서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거나 하면 그것들이 다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자기 삶에 오게 되니까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주는 방법, 사랑스러운 말들을 하는 그런 방향들을 많이 생각해 보는 게 자기한테 가장 유익하고 그렇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어떤 행복의 요인이나 그런 것들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나 자신을 살피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러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고, 내 마음 안에 이렇게 평온한 상태가 유지되고 그랬을 때 진짜 행복감이나 이런 것들은 내면으로부터 얻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조건들이 아니라. 그래서 늘 내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내 의지와 다르게 어떤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감정이 잘 조절이 안 될 때가 있기도 한데, 그래도 그런 순간들을 잘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을 하고 또 바로 내가 그런 좋은 감정으로 이렇게 감정을 전환시켜서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부족하고 못하는 면들이 많이 있지만 또 성격도 또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불같고 뭐 이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또 그런 그냥 이렇게 파르르 했다 바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제 마음을 잘 챙기고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진짜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보면 늘 놓치고 사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떤 내가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마음 상태에 있다면 내 삶에 좋은 것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다 나한테 새나가는 에너지가 돼서 나한테 좋은 것들이 올 그런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고 그러는 것들이 내 마음에서 그렇게 예쁜 마음들이 샘솟아 오르는 거잖아요. 저 밑에 내면에서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은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긴 하지만 나부터 채워지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남한테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으니까 받아야 해 이런 마음의 출발이 아니라 타인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결국은 나한테 유익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마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닦아야 할 거는 우리들의 마음이다. 그리고 늘 사랑을 품고 그렇게 가겠다고 하고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려고 하면 우리의 감정 상태가 최상의 감정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많이 웃고 행복한 마음 상태가 돼야지 더 좋은 것들이 끌어당겨지고 더 좋은 인연들, 또 그런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인연들이 우리한테 와서 암울하고 자꾸 그런 인연들만 만나면 같이 암울해지고 에너지도 많이 뺏기고 기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고 또 그런 차 있는 에너지를 다른 사람한테 나누면서 살아간다면 그런 것들이 더 점점 커져가면서 또 사회로 퍼져나가고 그게 나라로 또 연결이 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나비 효과처럼 그렇게 온 세상을 밝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이렇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진짜 이런 건 탓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친구들이 가져가면 친구들의 삶에 유익하고 친구들
삶이 행복해지는 길이잖아요. 저 좋으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많이 놓치고 자꾸 그런 외부에 집중을 한다. 꼭 자기가 느끼거나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한테 그런 자기의 해결되지 않는 그런 미해결된 과제들이나 이런 감정들을 소모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투사한다, 이런 걸 많이 보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무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자신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 더 좋은 것들이 친구들의 삶에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기본 마음가짐의 철칙으로 삼고 있으면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이미지로 그려내잖아요. 그러면 이미지들이 우리 머리에 잔상으로 남고 그런 것들이 또 우리 마음에도 남아서,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렇게 밝은 생각들을 가지면 건강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을 때 그런 병이나 이런 것들도 찾아오게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밝은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이 곧 우리의 신체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다가 이 부분은 얘기하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가고 싶었어요. 책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또 읽어드린 이런 학원들은 친구들의 삶에 적용을 해서 잠들기 전에 그런 잠재의식을 다스리는 현재 의식보다 3만 배가 더 강력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입력하고 자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도 이렇게 짧게 5분이나 10분 이렇게 정말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보내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보내면서 시작하고, 이런 마음들이 친구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정말 친구들의 삶에 축복이 많이 올 거라고 그렇게 믿어요. 읽어드릴게요. 14. 마음의 불을 빼앗는 도둑을 물리치는 학원. 나는 잠재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그 안에 넣어둔 걸 언제나 불립니다. 돈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돈에 관한 아이디어는 압축되고 다른 아이디어와 섞여 회로에 흐릅니다. 습관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는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경험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통제합니다. 학원은 가장 높은 곳에서 영적인 진리를 묵상하는 방법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학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는 그런 감정의 에너지를 최고조로 올려서 행복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그런 좋은 것들이 더 잘 끌려오는 거예요. 나는 다시는 삶의 기복을 겪지 않을 걸 압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경계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올 때마다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나는 항상 좋은 일을 만드는 무한한 힘을 믿습니다. 좋은 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나의 정신과 마음의 문을 엽니다. 힘이 생기고 지혜가 솟아나며 이해심이 많아지는 걸 발견합니다. 나는 역동적이고 창의력이 넘치며 균형 잡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15. 잠재의식에 생기를 불어넣는 학원. 지금부터 나는 나를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은 유일한 존재인 나와 나의 힘을 존중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듯 모든 타인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은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내 안에 있는 힘이 내 이웃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 의식하는 모든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드높이며 타인의 자아 또한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나 자신을 비판하거나 나의 잘못을 짚어내려 할 때마다 즉시 나는 내 안의 나를 날마다 더 많이 존중하며 사랑합니다 라고 확언합니다. 진정한 나 자신의 응당한 대가를 지급하며 스스로 헌신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타인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음을 압니다.
이러한 진리는 내가 믿는 만큼 감정적이며 의식적으로 잠재의식에 새겨집니다. 나는 잠재의식의 충동에 의해 이러한 진리를 표현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축복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멋진 일입니다. 16. 남편의 행동을 받아들이고 축복하는 확언. 내면의 무한한 지혜는 남편에게 완벽한 계획을 보여주고 남편이 가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저도 반성해야겠네요. 사랑, 평화, 조화, 기쁨이 올바른 행동의 형태로 남편 안에 흐릅니다. 나는 올바른 일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립니다. 나는 내게 올바른 행동이 남편에게도 올바른 행동임을 알며 한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모두를 축복한다는 사실 또한 압니다. 나는 늘 평화롭고 남편에게 삶의 모든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17.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는 확언. 아무것도 내 앞길을 막지 못합니다. 내가 신성한 생각을 할 때 무한한 힘이 나의 선한 생각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알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줄 수 없는 것은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헤어진 남자친구를 비롯해 그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 평화, 빛, 선의가 담긴 생각을 전합니다. 나는 항상 영적인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18. 화, 원망, 질투를 잠재우고 승진을 이루는 확언. 내 마음의 법칙은 정의로우며 내 잠재의식에 인상을 남기는 모든 것은 내가 사랑하는 세상과 상황에서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재현된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마음의 원칙을 사용하고 있고 마음의 원칙은 인격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마음의 법칙 앞에서 나는 평등합니다. 내가 믿는 대로 내게 행해진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으며 내 잠재의식이 인격에 구애받지 않고 공정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동안 내가 화를 내고 원망과 질투심에 가득했으며 나 자신을 비하하고 비난하며 책망해 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 자신을 정신적으로 핍박하고 괴롭히고 고문해 왔으며 마음의 법칙은 안과 같이 밖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상사와 동료들은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느낀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나는 내 경험, 조건, 상황 또는 그 속에 있는 힘과 관계없이 얻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동료의 성공과 번영과 승진을 기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의와 축복을 합니다. 승진은 내 것입니다. 성공은 내 것입니다. 올바른 행동은 내 것입니다. 부는 내 것입니다. 이 진리들을 확언함으로써 나는 창조의 매개체적인 내 잠재의식 안에 이 진리들이 담겨 있고 내 삶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압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승진한 나의 멋진 모습을 아내가 축하해주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생생히 느낍니다. 눈이 감기고 몽롱하게 잠이 옵니다. 나는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마음 상태에 있으면서도 아내가 내게 건네는 축하의 말을 듣고 이내 포옹을 느끼며 아내의 몸짓을 봅니다. 내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이 한편의 영화는 생생하고 사실적입니다. 내가 잠을 자는 동안 무한한 지성이 이 모든 것을 이뤄낸다는 사실을 알고 이 분위기에서 잠듭니다. 19. 지금 있는 곳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확언. 내가 지금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지성과 지혜는 생명의 보물을 찾을 다음 단계를 내게 보여줍니다.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느낌, 내 마음속에서 절로 솟아나는 아이디어의 형태로 내게 주어지는 해답에 나는 감사를 표합니다. 20. 실수를 성공의 디딤돌로 만들어주는 학원. 과거에 내가 저지른 모든 실수를 용서합니다. 나는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실수는 내 성공, 번영, 발전의 디딤돌이었습니다.
무한한 자가 늘 나를 인도한다고 믿으며 내가 하는 일은 늘 옳을 거라고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며 무한한 지성이 내 잠재의식에 깃든 채 내게 해답을 제시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나는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고객들에게 적절한 가격을 제시하라는 인도를 받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영감을 받아 그대로 해냅니다. 나는 나와 조화롭게 일하는 적절한 일꾼들을 내게 끌어들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내 잠재의식에 스며들어 주관적인 패턴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에 따라 내 잠재의식이 반응한다고 믿습니다. 20일 성공의 길을 걷고 있음을 믿는 확언. 내게는 더 높은 곳을 올라갈 힘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건설적이고 성공한 삶을 살고자 태어났다고 확실히 말합니다. 나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 내 것이 되었다는 내적 확신에 도달했습니다. 내 안의 무한한 지성은 내 숨겨진 재능을 드러내고 나는 내 이성적인 현재의식에 도달하는 안내를 따릅니다. 나는 이 안내를 분명히 인식합니다. 이제 성공은 내 것입니다. 부는 내 것입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훌륭한 방식으로 인류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인도 원리를 믿으며 내가 믿는 대로 내게 행해지듯이 대답이 내게 오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22. 부정적인 사고의 감옥에서 빠져나와 한계를 뛰어넘는 학원. 무한한 지성이 내 목장을 사고 싶어하는 구매자를 끌어들입니다. 구매자는 목장을 사서 번영합니다. 나와 구매자 둘 다 신성한 거래를 통해 축복받습니다. 나는 올바른 구매자와 올바른 가격에 거래하며 내 잠재의식 속 더 깊은 흐름은 구매자와 나를 신성한 질서에 따라 한데 모읍니다. 나는 마음이 준비되면 모든 것이 준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그 어떤 걱정도 나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라고 확언합니다. 내가 고요함과 평온, 침묵을 향해 마음을 재조정하고 있음을 압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자유롭고 풍요롭고 안전한 새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보통 상처받은 내면의 치유 같이 공부할게요. 모순. 청소년기의 모순적인 특성은 J.D. 셀린저의 책 호밀바트 파수꾼에 훌륭하게 묘사되어 있다. 주인공인 16살의 홀든 카우필드는 어른이 되고 싶었다. 그는 술이나 여자, 갱 두목 등으로 비춰지는 어른의 세계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다. 동시에 그는 어른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피비라는 어린 여동생과 그녀의 친구들의 보호자가 되려는 환상을 갖고 있었다.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있거나 그들을 보호하려는 것은 어른들의 세계에 직면해야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준다. 홀든의 머리색은 반은 회색빛이었다. 그는 아동기와 성인기라는 두 세계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모순은 바로 이 두 세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모순은 또한 청소년기의 특징인 감정적인 격동이나 자유분방한 분위기와도 관계가 있다. 안나 프로이트에 의하면 청소년기 아이들이 하루는 부모의 존재를 증오하다가도 그 다음 날이면 그들과 진정으로 가슴 깊은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한다. 부모로부터의 거리. 부모와 거리를 두는 현상은 청소년기의 정상적인 특징이다. 청소년들이 집을 떠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모에게 무관심해져야 한다. 예일대 심리학자 테오르드 리치는 사회생활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란 당연한 것이라 주장했다. 기원전 800년경 헤시오드는 혼란스러운 청춘기를 보내면서 다음 세대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궁금해했다. 공교롭게도 나는
어제 한 가게에서 어떤 여성이 이와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또래 집단은 청소년이 거리두기를 성취할 수 있는 수단이다. 또래 집단이 새로운 부모가 된다는 점에서 나는 또래 집단 부모라고 부르고 싶다. 또래 집단 부모는 매우 엄격하고 규칙에 속박되어 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오리 꼬리형 머리 스타일이 널리 유행했었다. 또 내 또래 아이들은 바깥쪽에 봉합선이 있고 권총 주머니가 있는 맞춤복 바지를 입고 다녔다. 그리고 우리처럼 옷을 입지 않은 다른 10대 아이들을 구식이라고 놀리곤 했다. 직업, 몇몇 연구 결과에 의하면 10대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직업이었다. 어떤 종류의 일을 해야 할지, 어디에 자신들의 에너지를 투자해야 할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돌보아야 할지, 성인이 되면 어디서 일해야 할지 등등에 대해서이다. 생존 에너지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한다. 그 선택은 문화마다 세대마다 다르다. 과거에는 직업적인 선택들이 대단히 한정되어 있으며 미리 결정되어 버리곤 했었다. 그 시절에는 인생이 단순했다. 외로움. 청소년기는 항상 외로운 시기이다. 아무리 많은 또래의 친구들이 있어도 내면은 공허함을 느낀다. 젊은이는 아직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확실히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막 새롭게 생겨난 추상적 사고 능력으로 인해 미래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젊은이가 미래에 대해서 숙고할 때 그는 부재라는 인식을 경험하게 된다. 만약 그가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갖고 있다면 그 경험은 더욱 강렬해질 것이다. 청소년기에 새롭게 태어난 인지 구조는 자기 반성 능력이다. 즉, 자의식이 생기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가능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고통스럽게 알게 된다. 자의식은 2차 성징의 출현에 의해 강화된다. 새로이 경험된 성적인 감정은 매우 강력하지만 신체적인 변화는 아직 미숙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왠지 부끄럽고 이상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아 정체성. 나는 이미 자아 정체성에 대한 에릭슨의 정의를 설명하였다. 나는 누구인가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질문은 청소년기의 새로운 정신적 능력의 산물이다. 성적 탐구. 제2차 성징의 출현과 함께 강력한 새로운 에너지가 나타나게 된다. 이 에너지는 그 자체로 확장하는 인생의 활기이다. 니체는 인생은 스스로를 갈망한다고 선언했다. 생식기적 성은 종족을 보존하는 힘이다. 성 충동이 없다면 100년 안에 모든 종족은 멸종할 것이다. 10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성을 탐구할 것이다. 최초로 생식기적 자위 행위가 그들의 숨통을 열어준다. 실명의 위험, 손의 사마귀, 심지어 성기가 작아질 것이라는 경고도 이러한 충동 앞에서는 무기력해 보인다. 어둠 속에서 그 행위를 한다고 해서 도대체 누가 알겠는가? 종종 다른 형태의 성적 탐구도 있다. 예를 들면 상호 자유행위, 이성을 일모하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성교이다. 생식기에 대한 탐구는 건전한 정체성 형성에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쳐다볼 때 가장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성별이다. 개념화. 이 시기에는 학령기 아동에게 구체적이고 문자적 사고를 넘어가 추상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 사춘기 전의 아이들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사실에 반대되는 명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래에 대한 생각은 사실에 반대되는 명제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요한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나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청소년 시기에
정체성에 대한 생각은 곧 가능성에 대한 생각이다. 만약 내가 의사가, 변호사가 또는 목사가 된다면 등등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들은 사실들에 제한되지 않는 가설들의 발생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인지 구조의 또 다른 표현은 이상화다. 청소년들은 꿈꾸는 사람들이다. 꿈과 이상은 우리를 자극하는 모델을 만들어낸다. 또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우상에 집착한다. 영화배우나 록가수들이 가장 흔한 경우지만 어떤 청소년들은 직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정치가나 지식인을 우상화하는 경우도 있다. 10대 아이들은 특성상 종교적이며 청소년기는 가장 종교적인 준비가 잘 된 시기이다. 영적인 우상은 종종 청소년기의 핵심적인 강박증이 되기도 한다. 청소년들의 이상화나 우상화는 사이비 종교나 어떤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하레 크리슈나, 중국의 홍위병, 히틀러에 의한 독일 청소년들의 동원 등이 그 신뢰다. 이 모든 사례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청소년들이 어떤 주의나 운동에 빠지는 방식들을 증명해준다. 어떤 주의에 대한 이러한 헌신은 에릭슨이 충실성이라고 부른 자아 강도 기본으로 한다. 이것은 성인에게 있어 중요한 힘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항상 모든 감정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런 감정들 잘 잡으세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 모습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예리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조적이고 그런 주관적인 그런 마음들을 떠나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들을 다 총망라해서 상황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원리가 역으로도 작용한다. 결정하는 것만으로 삶에 부정적인 일이 생기게 하는 힘이 우리 마음에 있듯이 반대로 긍정의 방향으로도 대등한 힘이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다시 선택할 수 있다. 이번에는 긍정을 선택하고 낡은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 있다. 삭제하는 방법은 부정적 보상에서 얻는 만족감을 포기하는 것이다. 문제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한 세트의 감정을 가장 적절히 묘사하는 용어를 내놓겠다. 이기심. 이 단어를 입에 올리기만 해도 죄책감이 들어 즉각 저항이 생긴다. 우리는 모두 이기심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낀다. 이때 진퇴양난에 빠지는데 세상에서 배운 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비난하는 것에 푹 빠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이기심이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법칙들이나 적용되는 사례들이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기적이라고 자신을 난타하며 죄책감을 탐닉하지 않겠다는 결심부터 하자. 사실 죄책감이란 것이 바로 그렇지 않은가? 죄책감은 탐닉이다. 죄책감에 빠지는 대신 작은 자아는 마음이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며 이기심이라는 용어는 집단적으로 부여받은 동기대로 작은 자아가 움직이는 여러 방식을 묘사할 뿐이라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순진한 탓에 이기심으로 프로그래밍 되었지만 이제는 컴퓨터에 프로그램 삭제 명령을 내리듯 역으로 프로그래밍 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는다. 이기심을 놓아버리려는 이유는 죄책감 때문이 아니다. 이기심이 죄이기 때문이 아니다. 이기심이 잘못된 것이라서가 아니다. 이기적인 동기부여는 모두 낮은 의식과 자기 판단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해 이기심을 놓아버리는 이유는 단지 이기심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이기심은 결과를 내지 못한다. 대가만 크다. 너무 많은 에너지만 소모할 뿐이다. 목표 달성과 소망 실현을 지연시킨다.
작은 자아는 그 본성상 죄책감을 지어내 영구화시킨다. 즉 죄책감으로 인해 우리는 성취하고 성공하고자 분투한다. 막상 성공을 거두면 성공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 죄책감 게임에서 승리는 없다. 유일한 해결책은 죄책감을 포기하고 놓아버리는 것이다. 마음은 우리가 죄책감을 칭찬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사방의 죄책감 유포자들은 죄책감을 숭배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 죄책감을 느끼는 쪽과 좋게 바뀌는 쪽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 누가 내게 빚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는 쪽과 내게 돈을 갚는 쪽 중 어느 쪽이 나을까? 죄책감을 느끼고자 한다면 적어도 부지불식간에 죄책감에 휘둘리기보다는 의식적으로 죄책감을 선택해야 한다. 작은 이기심에서 벗어나면 큰 이기심에 들어선다. 작은 자아에서 큰 데로 옮겨온다. 무력함에서 힘으로 자기 증오와 편협함에서 사랑과 조화로 옮겨온다. 갈등에서 느긋함으로 좌절에서 성취로 옮겨온다. 요약하면 이기심과 욕망에서 동기를 부여받는 대신 바라는 일을 마음속에 그림으로써 그 일을 삶에 수월하게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의도를 선언하고 받아들이고 결정하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분노. 분노는 살짝 성난 것에서 격한 노여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복수, 격분, 분노, 경노, 질투, 앙심, 악의, 증오, 경멸, 대노, 시비쪽, 적의, 야유, 짜증, 불만, 부정적 태도, 공격성, 폭력성, 혐오감, 심술, 반항, 격정적 행동, 소요, 사나운 입버릇, 거친 태도, 노기, 뚱한 태도, 뾰루퉁함, 완고함 등이 모두 분노에 해당한다. 이런 분노의 전형적이고 다양한 모습은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볼 수 있다. 사실 항복 기제와 관련해서 분노가 생길 수도 있다. 과거에 소중히 여기던 감정을 놓아버리라고 요구받는 데서 오는 분노다. 상실이 두려워 생기는 분노나 감정 전반에 대한 분노, 곧장 포기하지 않는 자신에 대한 분노가 그것이다. 분노에는 에너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때면 에너지가 차오름을 느낀다. 무의욕과 비탄에서 재빨리 분노로 올라간 다음 다시 분노에서 자부심으로 뛰어오르고 계속해서 용기로 올라가는 것도 익혀둘 만한 비결에 속한다. 또한 분노 속에서 행동하려는 에너지가 있다. 이 에너지로 인해 행하는 상태에 이른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욕망에서 이 에너지를 얻어가지 못한 것에 분노하는 수준으로 올라오면 분노에 힘입어 더 나은 삶을 향하는 데 필요한 일을 행동에 옮기게 된다. 한편 텔레비전에서 폭력이란 주제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를 보면 사람들이 억제하고 있는 분노가 얼마나 많은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시청자들은 텔레비전을 보며 다양한 악당을 때리고 쏘고 찌르고 고문하고 죽이는 형태로 분노를 터뜨리는 대리 경험을 한다. 우리는 분노에 대해 많은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분노가 정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려면 분노의 대상을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자신이 분노한 이유를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그저 내가 화난 것이 나 자신이 노여움으로 꽉 차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분노를 긍정적으로 사용하기. 사람들은 보통 마음속에서 분노와 공격성, 저기를 억제한다. 이런 것은 불쾌하고 품위 없는 것이라고 보거나 심지어 도덕적인 면에서 실패하거나 영적인 면에서 차질이 생기는 것이라고 여긴다. 설사 그렇더라도 억제한 분노 또는 분노의 에너지일 뿐이며 인정해서 해소하지 않으면 건강이나 살아가는 일 전반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 분노 이면의 의도가 부정적이어서 표출되지 않는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유용한 접근법 한 가지는 분노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활용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야망과 행동을 촉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화가 나 있다고 하자. 분하다. 상사는 나의 능력이나 노력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분노와 울분을 드러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 그랬다가는 직장을 아예 잃거나 오래도록 상사의 분노를 살 게 뻔하다. 분노를 드러내봐야 형편만 나빠질 것이다. 그러나 분노 에너지를 자기 자신을 위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쓰겠다고 결정할 수 있다. 분노 에너지에 힘입어 나의 능력을 입증할 만큼 훌륭한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다. 스스로 성장에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서 벗어날 힘을 얻을 수도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거나 더 나은 직장을 알아보거나 위원회를 조직하거나 고용 상황을 개선하거나 노조를 결성하거나 그 밖에 뭐든 개인 목표에 이롭다 싶은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활용할 수도 있다. 개인 관계에서도 이런 기회가 있다.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인 관계 교육을 받고 자기 향상 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스스로 독려하는 데 분노를 활용할 수 있다. 분노에 힘입어 일에 다시 전념하고 공을 크게 들임으로써 실제로 일을 더 잘해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분노 상황을 다시 일에 헌신하는 것으로 끝맺을 수 있다. 분노를 발판 삼아 내면을 들여다보고 받아들임을 통해 부정적 감정을 모두 포기할 수 있다. 상황에 흥분하는 대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오늘도 또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친구들의 그런 스스로의 감정을 객관화시켜서 보세요. 아, 내가 화가 났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운가? 부러워서 다른 사람의 어떤 부분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부분을 안다고 꼭 이야기하고 싶은가? 이런 스스로의 마음들을 들여다보세요. 타인에 대해서 뭐가 어떻다고 말하는 것은 진짜 사랑스럽고 칭찬하거나 그런 용기를 주거나 힘을 주거나 그런 사랑스러운 말을 하거나 감사함을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견해나 그렇게 단지 자기의 감정을 해소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자신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도 다 알아차릴 텐데 그런 상대가 나한테 좋은 마음을 내겠는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상대의 마음조차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외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덕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덕이 있는 마음이 넉넉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닦아야 할 것은 내 덕과 지혜 그리고 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그런 좋은 사람이 떠나가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내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친구들이 어떤 하루를 살아왔을지라도 고생 많았다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토닥토닥 엄청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친구들 너무 많이 보고 싶어서 왔고 엄청 많이 사랑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더우니까 좀 시원하게 자도 좋을 것 같아요. 선풍기 틀어놓거나 그러면 타이머 이렇게 작동해서 자면 좋을 것 같아요. 편안하고 포근하게 잘 자고 또 긍정적인 생각, 좋은 감정을 그렇게 붙잡고 또 잠재의식에도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렇게 좋은 것들만 그리면서 잠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굿나잇 안녕.